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광문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일단 큰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한 뒤 세부 사항은 추후 조정해 나가는 단계적 합의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9일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등 자원의 50%를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입장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지원의 대가로 티타늄과 리튬, 코발트 등 첨단 산업에서 가치가 높은 히토류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자원의 50%를 지분으로 요구하면서 협상이 좌초했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입장이었습니다. 매장된 자원의 절반이라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요구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내용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라를 팔아먹을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완고한 입장인 만큼 미국도 협상 전략 수정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된 자원 일부를 미국에 제공한다는 우크라이나의 약속만 먼저 받은 뒤 지분 문제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통해 수치를 확정하는 식으로 계약을 서두르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지원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식 종전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광물 협상부터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간한 자원 지도에 따르면 대규모 히토류 매장 지역은 동부 전선에 걸쳐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향후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와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전쟁 지원국들과 자원 개발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동유럽 철군을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유럽의 안보 불안이 한층 더 가중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서 나토 병역의 이 같은 주둔지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요청을 일단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유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신 가능성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디아코네스코 루마니아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요청을 결국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서방 정보 당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푸틴 대통령의 제국주의 향수를 경계해왔습니다. 나토 병력을 서유럽 쪽으로 물리고 소비에트 연방 시절처럼 동유럽을 러시아의 위성국가처럼 삼는 게 푸틴 대통령의 수건이며 국가 비전 일부라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처럼 구소련권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시아 성향 때문에 불안이 부쩍 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피보국인 전쟁 당사자 우크라이나, 안보동맹인 유럽을 배제한 채 시작해 초기 의제를 친러시아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 러시아에 부과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루마니아 국방 전문가인 산두 발렌틴 마테유는 러시아가 유럽 안보에서 미국을 제거하고 동유럽을 자국 영향권에서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폴란드 스테판 비진스키 대학의 바르토시 리들린스키 교수는 우크라이나 종전 방식이 트럼프 행정부의 동유럽 정책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포기한다면 발트 3국과 폴란드에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을 주도하는 영국, 프랑스 정상은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차례로 회동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켈로그 미 대통령 특사가 키이우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18일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연 지 이틀 만입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과 포로 송환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Для нас дуже важливо, щоб зустріч і взагалі робота з Америкою була конструктивною. Разом з Америкою і Європою мир може бути надійніше. 회담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강력한 투자 안보 협정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켈로그 특사에게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이 미국 측의 요청으로 취소돼 미국의 공감을 얻은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는 최근 양국 정상이 서로를 비난하며 협상을 둘러싼 분위기가 악화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친러 행보를 비판하자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독재자라며 휴전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유럽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엄호한 반면 President Zelensky was legitimately elected in free, fair and democratic elections. 러시아 인사들은 트럼프 말이 옳다며 반색을 표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추진 중인 G7의 우크라전 3주년 성명에서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을 넣는 데 반대하는 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도 러시아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시작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난타전을 벌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는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양상입니다. 미국이 서방을 이끌며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고립시키던 직전 바이든 행정부 때 구도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압박하는 구도로 급변하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SNS를 통해 전쟁을 이유로 대선을 치르지 않은 채 임기 만료 후에도 건절을 지키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로 칭하며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 미국을 설득해 3,500억 달러를 지출하게 만들었다며 미국은 유럽보다 2,000억 달러를 더 지출했고 유럽의 돈은 보장되지만 미국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는 아마 수월한 돈벌이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고 있는 사실을 비꼬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는 우리가 보낸 돈의 절반이 없어졌다고 인정한다고 지적하며 전쟁 지원금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자국 TV 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허위 정보의 공간에 살고 있다며 자신의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맞받아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러 회담을 비롯한 미러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3년간 이어진 러시아의 고립을 끝내는 데 도움을 준 것이라 믿는다고 비판했으며 이런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이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 히토류 자원 지분 50%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우리나라를 팔 수는 없다며 일축했고 향후 종전 협상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 대다수는 러시아에 대한 양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선거운동 때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온적이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공적이 된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러시아 쪽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지난 12일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18일 미러 고위급 회담 등으로 미러 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행은 미러 관계 개선과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통해 미국의 역량을 최대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변침의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 때마다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하는 듯했던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와 자신은 독배를 받아들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낀 듯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면서 전쟁을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도 급변하는 양상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유, 민주주의 진영 소를 기치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맞섰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배국 외교를 통해 러시아와 큰 틀에서 딜을 하려 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접근법으로 인해 그동안 대체로 유지되어 온 서방의 대러시아 단일 대우가 균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러시아는 제재 완화 등을 통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강대국이 대결을 벌이는 바둑판에서 벌어진 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먼저 시작한 건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인 것처럼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 But today I heard, oh, well, we weren't invited. Well, you've been there for 3 years. You should have ended it 3 years. You should have never started it. You could have made a deal.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이 4%에 불과한데도 계엄령에 의해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We haven't had elections in Ukraine.
Well, we have martial law, essentially martial law in Ukraine, where the leader in Ukraine, I mean, I hate to say it, but he's down at 4% approval rating. Thank you very much. 미국 언론은 전쟁을 일으킨 건 명백히 러시아고 젤렌스키 지지율은 50%가 넘는다고 팩트체크했지만 트럼프의 비난전은 더 거세졌습니다. 트럼프가 허위 정보에 갇혀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 이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젤렌스키는 선거를 거부하는 독재자라고 칭한 겁니다. 또 젤렌스키가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손을 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싱크탱크 대담에서 우크라이나를 빼고 시작한 휴전 협상으로 한국에서도 패싱 우려가 커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과 대화 재개를 공언한 트럼프가 한국을 건너뛰고 직접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They will continue looking at what happens or doesn't happen in Riyadh, and I'm sure that the anxiety will be quite high about whether or not there's soul passing.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 패싱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사저 마러라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이 잘 됐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상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에서 배제됐다는 불만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뭘 했느냐며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탓했습니다. And I'm very disappointed. I hear that, they're upset about not having a seat. Well, they've had a seat for 3 years and a long time before that. This could have been settled very easily. 트럼프는 더 나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퇴진 필요성까지 암시해 친러 정권으로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Well, we have martial law, essentially martial law in Ukraine, where the leader in Ukraine, I mean, I hate to say it, but he's down at 4% approval rating. 종전 후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군을 주둔시키는 것에 대해선 원하는 대로 하라며 미국은 멀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군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노라고 답한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와 연일 우호적 신호를 주고받는 반면 우크라이나와는 720조 원에 이르는 전쟁 비용 청구 등 사안마다 부딪히며 냉랭한 기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